항성이 행성으로 변할 수 있나요? 항성은 항성이 되지 못하고 더 행성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빛을 낼 충분한 질량이 없어서 갈색 외성이 되죠. 이들은 진짜 항성은 아니지만 행성이라고도 불릴 수 없죠. 여전히 거대하고 어느 항성들이 그러하듯 자신들의 항성계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죠. 반대로는 어떤가요? 목성과 토성 같은 가스상 거대 혹성들은 항성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행성들이지만 충분히 거대하진 않죠. 아주 가벼운 항성 하나를 만들려면 목성 같은 행성이 100개는 필요해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아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항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항성의 약 2%만이 항성의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헬륨과 수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밌는 사실, 금속은 항성이 장수하는 데는 좋지 않지만 금속이 풍부한 항성은 자신의 궤도를 도는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항성은 어디서 오나요? 우주 밖에 있는 항성은 가스와 먼지의 거대한 구름에서 와요. 이 구름들은 내부 중력 때문에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들은 아주 거대해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수소 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곧 거기서부터 타는 듯이 뜨거운 원시성이 나타나죠. 항성은 얼마나 클 수 있나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큰 항성은 WOH-G64라고 불리는 빛을 발하는 초거성입니다. 마치 외국 자동차 번호판에서 따온 것 같죠? 태양보다 179억 배 더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먼지 구름에 둘러싸여서 빛이 이곳을 통과하는데 1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밝을 수 있나요?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항성은 시리우스예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이 항성의 이름이에요. 우리로부터 가까워서 엄청 밝게 빛나요. 그리고 태양보다 2배 크고 밝기도 25배 밝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밝은 항성은 지구에서 16만 3천 광년 떨어져 있고 거의 900만 개의 태양을 합친 것 같이 빛나고 있죠. 와, 모든 항성에는 행성이 있나요? 적어도 태양과 같은 항성에는 보통 자신 주변에 행성이 있고 종종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있죠. 행성이 없는 항성보다 항성이 없는 행성이 더 많아요. 어떤 것들은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의해 항성계에서 쫓겨나 방랑 행성이 돼요. 그건 목성의 중력이 어떻게든 태양계에서 지구를 내던지는 것과 같죠. 그건 나쁘잖아요. 항성은 움직이나요? 행성 주위를 위성이 돌고 항성 주위를 행성이 돌듯 항성 자체도 은하 중심 주위를 돌죠. 우리의 태양도 시속 8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돌고 있어요. 2억 3천 년마다 완전한 원을 그리며 돌고 있어요. 항성은 반짝거리나요? 우린 지구의 대기를 통해 항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이 반짝이는 걸로 보죠. 공기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공기는 움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빛을 왜곡하는 난기류를 갖고 있죠. 우리가 가끔 밤하늘에서 보는 행성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반짝거리지 않아요. 항성의 생애 주기는 어떻게 끝이 나나요? 대부분 떠도는 것을 멈추게 되면 태양과 유사한 항성은 수소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적색 거성의 중심부는 결국 다시 자원이 고갈될 거고 팽창하고 식을 겁니다. 그 거성은 성운으로 둘러싸인 백색 외성이 될 겁니다. 백색 외성은 흑색 외성이 될 때까지 계속 식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항성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초신성이 뭔가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이건 거대한 항성이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다가 붕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질과 함께 폭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신성은 거대한 성운이나 심지어 블랙홀을 남길 수 있는 희귀하고 매우 선명한 현상이죠. 모든 블랙홀은 항성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오직 몇몇만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초대 질량성으로부터 나타나요. 다른 블랙홀들은 중성자 별처럼 아주 밀도가 높은 두 물체들이 서로 부딪힐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에게 아직도 그 기원이 수수께 낀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있죠. 이것들은 작은 블랙홀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나타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무엇인가요? 중성자는 원자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예요. 나머지는 양성자,
전자, 그리고 핵이라는 엄청난 게 있죠. 곧 붕괴할 항성이 백색 외성이 되기에는 너무 크고 블랙홀이 되기엔 너무 작으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지름은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항성의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걸로 밀도가 엄청 높아지죠. 이 물질의 티스푼 하나면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또한 1초에 수백 번 회전하죠. 진짜 별똥별이 있나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공포탄이죠.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밝게 타오르는 작은 운석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별들은 은하의 일반적인 회전에 반해서 움직일 수 있죠.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은하계 밖으로 벗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항성은 초신성이 근처 어딘가에서 터져서 은하계 밖으로 던져질 때 그런 속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성에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3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항성은 쌍성의 형태를 종종 구성하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항성들도 그들 사이의 어느 지점을 빙글빙글 돌죠. 어떤 항성계는 훨씬 더 많은 항성을 포함하고 있죠. 전갈자리 누에는 아마도 7개의 항성이 있을 겁니다. 이론상으로 더 많은 항성들을 가진 항성계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별로 안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차가운 별들이 있을까요? 헐리우드에는 마음씨가 따뜻하지 않은 스타들이 있죠. 사실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춥고 가장 덜 반짝이는 갈색 외성은 겨우 섭씨 영하 13도예요. 그리고 행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해서 여전히 항성으로 여겨지고 있죠. 블랙홀이 항성을 삼킬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진 않고 주변의 모든 물질들을 다 삼키지도 않아요. 하지만 무언가가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일이 별에게도 생긴다면 블랙홀은 별의 질량의 절반을 먹어삼키며 별의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흐름을 따라 잘게 찢겨지게 됩니다.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과 비슷하죠. 태양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먼 항성은 뭔가요?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라고 불리는 희미한 적색 외성이에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3번째 구성원에서 가장 작은 거죠. 태양에서 4.2광년 떨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먼 항성의 이름은 이카루스인데 우리로부터 약 5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린 거대한 은하 성단의 중력 렌즈 덕분에 이걸 볼 수 있죠. 오, 갑자기 설탕이 당기는데요? 지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일까요? 은하계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우린 터무니없게도 거의 모든 별들을 볼 수 없어요. 이 별들은 무언가에 가려졌거나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 않죠. 맑은 밤하늘의 광경을 더럽힐 불빛 하나도 없을 때 약 3,000개의 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물체들론 행성, 멀리 있는 은하계, 위성 또는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죠. 재밌는 볼거리죠. 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우선 무드셀러 별은 약 160억 년 된 걸로 추정돼요. 우주는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과학자들이 겪었을 혼란을 상상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 별이 145억 년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 얼추 8억 년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생일 케이크에 꽂을 초를 잘 세워야겠네요. 아직 존재보다 더 오래된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을 거예요. 우주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나요? 단지 과학적인 제한이긴 하지만 관찰 가능한 우주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은하들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을 만큼 충분히 크죠. 나머지는 직접 세어보세요. 전 이미 어지럽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